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식용 가축. 더불어 느는 가축 분뇨. 처치곤란한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불리던 가축 분뇨. 축분이죠. 축분에 그다음에 냄새. 주민들이 제일 혐오로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냄새거든요. 가스하고. 골칫덩어리였던 가축 분뇨가 대한민국을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충청남도 논산의 한 마을. 추수가 끝나 한가했던 논 주변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다. 축협에서 지금 액비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액비를 뿌리니까 농사가 아마 내년 농사는 아마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 농민들에게 대풍의 기쁨을 주고 있는 액비란 과연 무엇일까? 충청남도 논산의 한 돼지 농가. 2,000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 이 농가에서는 건강하고 질 좋은 돼지를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쏟아져 나오는 돼지 분뇨로 손방 역시는 큰 고충을 겪고 있다. 저희 농가는 2,000두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분뇨량이 8톤가량 나오는데 분뇨 처리가 제일 어렵죠. 이렇게 골칫덩어리인 가축 분뇨를 잘 관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지금 축산 농가에서 버려지는 가축 분뇨들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환경 오염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버려지는 그 폐기물을 자원화시켜서 경적 농가들한테 환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거나 환경 오염의 주범이던 가축 분뇨가 최근 달라졌다. 가축을 많이 키우는 논산. 논산의 축산 분뇨들은 매일 아침 논산 계룡축협의 축분뇨 자원화 사업장으로 모인다. 지난 94년부터 꾸준히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을 운영해온 논산 계룡축협. 논산 계룡축협은 자연순환 농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축산 농가 140여 개소의 가축 분뇨를 위탁받아 하루 평균 400톤의 가축 분뇨를 우수한 퇴액비로 재생산하고 있다. 특히 논산 계룡축협은 농가형 액비화 기술 및 악취 제거 기술 특허까지 획득한 국내 최대 가축 분뇨 생산 시설이다. 소, 닭보다 악취가 심하고 수분의 양이 많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 분뇨. 농가에서 수거해온 돼지 분뇨는 제일 먼저 고형물과 액상물로 분리하기 위해 1, 2차 고액 분리 과정을 거친다. 이 시설은 가축 분뇨를 액비로 만드는 액비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를 우리가 미생물의 먹이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비료관리법에 적합한 액비로 생산하기 위해서 가동하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이 안정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측정기기를 이용해서 산소 농도하고 pH, ORP, 온도 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연중 안정적인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 분뇨는 미생물에 의해 60도 이상의 열을 내며 숙성된다. 30일 정도 미생물에 의해 숙성 과정을 거친 돼지 분뇨는 냄새는 사라지고 질 좋은 액상 비료로 탈바꿈하게 된다. 미생물의 역할은 가축 분뇨 내에서 불안정화되어 있는 유기물들을 잘 안정화시켜주고, 또 가축 분뇨 내에 있는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 물질들을 농작물들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수거한 가축 분뇨이고, 가운데는 우리가 액비화 시설에서 분뇨 속 유익한 미생물이 처리 대상이던 가축 분뇨를 활용 대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완성된 액비라 해도 부숙이 제대로 되어 병원성 미생물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해야만 완벽한 퇴비와 액비가 될 수 있다. 이곳은 그 액비 부숙도를 판정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저 액비 속에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가면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성분 검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검사와 관리 하에 생산된 퇴비와 액비는 우수한 친환경 비료로 인근 농가에서 사용된다. 5년 전부터 논산 계룡축협으로부터 액비를 받아 단무지용 물을 재배해 오고 있는 유원영 씨. 그에게 액비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첫째 연작 장애가 훨씬 안 오는 것 같고, 그러므로 해서 수확량이 이게 증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심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예년보다 무가 좀 더 성장률이 잘 자란 것 같아요. 실제 논산 지역 퇴액비 농경지 살포 효과는 놀라웠다. 액비 살포 후 시범 재배한 딸기와 곰치는 생산량과 수익이 10% 내외 증가했다. 또한 비료 사용 비용은 절감되었으며 농작물 생육 개선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가축 사육 두수는 지난해 1억 9천여 마리를 돌파했으며 분뇨 생산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분뇨는 방치할 경우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다. 국내에서 가축 분뇨는 연간 한 4,620만 톤 정도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실제 발생량으로 보면 국내에서 발생되는 전체 오폐수량의 0.6%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가축 분뇨에는 굉장히 고농도의 유기물이라든지 질소, 인과 같은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오염 부하량으로 놓고 본다면 약 26%에 달합니다. 이렇듯이 고농도임으로 인해서 잘 처리를 못할 경우에 수계 및 환경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가축의 분뇨를 무분별하게 하천이나 바다에 버려왔다. 하지만 2016년 가축 분뇨 해양 배출 금지로 인해 무분별한 가축 분뇨 배출의 길이 막히게 되었다.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민간과 협력하여 가축 분뇨를 처리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분뇨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으며 현재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자원에 필요한 생산시설 그리고 생산된 자원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데는 개별 농가하고 그다음 공동 자원화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 유통하는 데는 액비 유통 전담 업체에 액비를 수거하거나 그리고 액비를 살포할 때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목장. 이곳은 6천여 평에서 160여 도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다. 하루 4.8톤의 젖소 분뇨가 배출되지만 이상원 대표는 걱정이 없다. 저희 사육두수는 160도인데 평균 한 마리가 30kg 그 분뇨를 배출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을 퇴비장에 수거해서 그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은 절반 수준으로 그 퇴비가 발생되는데 이 퇴비는 다시 밭이나 사료 작물포에 다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인근에 자원화 사업장이 없어 고민하던 이상원 대표는 목장의 경사면을 활용해 분뇨가 자연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자연 배출의 경우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상원 대표는 6년 전 수직 밀폐 발효기를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 수직 밀폐 발효기는 분뇨를 최고 80도의 고온에서 9일간 발효시킨다. 9일간의 짧은 발효 기간을 거친 후 악취와 벌레가 들끓던 처치곤란한 분뇨는 양질의 퇴비로 변한다. 예전에는 수분 함량 많고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런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수분 함량이 20%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취급하기가 좋고 보관하기도 좋고 이런 거 부분이 많이 개선된 거죠. 이상원 대표의 이웃 농가. 200평 배추를 재배하는 이조우 씨는 8년 전부터 이상원 씨 목장에서 퇴비를 무상으로 가져다 쓰고 있다. 토양이 좋아지고 식물이 건실하게 잘 자라고 맛 좋아지고 비료값도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에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미량 영양 요소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작물의 생장에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나 직접 연소용 연료 같은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추운 고장 강원도. 9년 전 강원도 홍천으로 귀촌해 살고 있는 김일수 씨는 매해 겨울이면 난방비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땀물 나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군에서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된 그 바이오가스로 도시가스화 해가지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난방비 절감 효과가 한 40% 이상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홍천군은 가축분뇨와 음식물 찌꺼기를 8:2 비율로 활용해 하루 3,000세제곱미터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이것을 도시가스로 정제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올 11월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혐오 물질로만 여겨졌던 가축분뇨는 어떻게 도시가스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 가축분뇨에는 많은 유기물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유기물로 인해서 냄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메탄이라는 바이오가스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메탄은 열량가가 높아서 연소용 연료라든지 발전용 연료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홍천군은 현재 북방면 소매공리의 47가구에 도시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으며 가구당 연간 90만 원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 퇴액비 시설을 마을 공동체에 위탁 운영해 연간 5,2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이 금액은 주민복지 및 마을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마을에 공급을 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 비용이 연간 약 5천만 원 정도가 발생되고 일부 나머지는 도시가스에 판매함으로써 연간 2억 5천 정도의 수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 오염의 주 원인 물질이 될 수 있지만 잘 관리하면 에너지원으로도 쓸 수 있고 작물에 필요한 어떤 그 영양 물질로 쓰일 뿐만 아니라 고부가 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축분뇨는 더 이상 환경 오염의 주범이자 골칫덩어리가 아니다. 청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탄탄한 밑거름으로 앞으로 100년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신성장 동력의 귀한 자원이 될 것이다.